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화초등학교 교사 김덕우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활동은 식물 도감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제 어떤 식물을 조사하고 식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라고 하면 아마 특별히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게임적인 요소를 넣었고요. 학생들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식물을 조사를 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식물 도감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 본 식물 도감은 메타버스에 패들렛을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메타버스 패들렛에 들어와서 패들렛의 링크에 걸려 있는 것을 들어가서 자기들의 만든 산출물을 올리고요. 이 산출물을 탑재한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3에서는 다양한 생활 환경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것을 코스페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코스페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패들렛에 탑재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 간에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공유가 됐고 이것을 통해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PPT랑 코딩으로 만드는 내용이 재밌었어요. 환경과 생태라는 주제로 친구들이 모두 같은 책을 읽고 PPT를 만들고 코딩을 하고 그거를 발표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듀테크를 사용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쓰기 활동이 있으면 학생들 글쓰기 활동을 선생님이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이 글쓰기 활동을 다른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 친구의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누적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책으로 할 때는 이론만 공부해서 지루했는데 에듀테크 수업을 하니까 더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노트로 쓰면은 속도가 느리고 손이 아팠는데 패드로 쓰니까 글 쓰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역시 에듀테크의 과도한 몰입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던가 사이버 예방 교육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활용 격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 간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크 프렌즈를 두어서 친구들 간에 서로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중학교 국어교사 김혜영입니다. 이번 단원은 문법 단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문법에서 오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들은 마인드맵 도구를 이용해서 각자 자신이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우리말로 된 가요를 들어보면서 순 우리말이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학생들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언어 자료인 포스터를 자신들이 탐구해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교정해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의 그 잘못된 외국어라든가 혹은 과도한 외래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정을 해보았어요. 사실 예전 수업은요, 실제로 포스터를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그것들을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미술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과제물의 수행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니까 실제로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좀 더 아이들이 흥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배운 단원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했는데 패드로 정리하니까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고 너무 재밌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이나 친구들이랑 의논했던 내용을 저장을 해두면서
집에서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요, 수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그 적합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도구라는 것이 학생들의 단순한 흥미 유발에 그치지 않고 수업의 유목적적인 활동에 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이에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찾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래 상황에 맞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패드를 들고 다른 활동을 하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패드에는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든가 혹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요? 중학생 사실 수업 시간에 대답 잘 안 하죠. 초등학교 때는 많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중학교만 와도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틀릴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하면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적도록 하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적어보고 교실에서 한 번도 발표를 안 하던 아이들도 한 번씩 자기 생각을 적어보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 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끄집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디지털 수업은 기존의 수업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좋은 수업이라고 하면은 학생의 성장이 되는 수업이고,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패드를 활용한 수업을 계속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챗GPT 교육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인재로 자라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